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떻게 보면 심각한 얘기지만 또 꼭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코인 뷰로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아마 27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예,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얘기를 했는데 파이코인 니네 똑바로 안 해? 뭐 이런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예요. 이 영상을 지적하신 분은 이제 닥터 알트코인이에요. 닥터 알트코인이 이제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맹목적으로 이제 파이코인을 믿고 이렇게 따라온 지가 6년이 됐다. 어떤 보상 같은 것도 없이. 에,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모든 것에 좀 의문을 갖고 그렇게 봐야 되겠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절대로 이 닥터 알트코인이 파이코인을 뭐 비난하기 위해서 이 사람 거를 보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알게 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뭔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맥락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버는 27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오피니언 리더다. 인플루엔서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자기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모든 것을 요약해서 다 얘기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 자신이 파이 커뮤니티의 어떤 멤버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 영상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뭐, 좋은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22분짜리나 되지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파이코인에 대한 그 파이코인 공동 창업자였다가 뭐 소송하고 뭐 이런 데 했던 그 빈센트라는 사람부터 최근에 이제 파이벤처스에 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 같은 것들을 이제는 그냥 좀 다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드러났다. 그러면서 아마 당신들은 이거를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 히스토리와 이제 잠재적인 힘을 한번 봐보자 이러면서 뭐 가장 큰 잠재력은 어찌됐건 이 실명화가 된 KYC 실명화가 된 사람들 1,400만 명 그것도 솔직히 확실하게 1,400만 명이 다 된 건지 허수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뭐 법명으로 통과된 사람도 있고 세례명으로 통과된 사람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뭐 그렇게도 되죠. 그렇게도 통과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1,400만 명, 그 다음에 7천만 명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광고주들한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광고주들은 되게 좋아할 거다. 그래서 광고 유치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데 아, 우리가 뭐 같은 거 가입할 때 보면 다 알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삼자한테 정보 제공했는데 동의하느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다 동의한다고 그러면서 대부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광고가 많이 오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KYC 통과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그거 갖고 비용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터브는 제가 이제 왜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다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영상도 다 마찬가지야. 한 달 전에 지금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진실을 그들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알아봐라. 이런 것도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들이 파이네트의 창업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서로 이제 이 사람이 빈센트죠.
빈센트라는 사람은 나가서 지금도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잘 되기를 뭐 바라기 위해서 많이 올리긴 하지만 아무튼 소송도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디자인 같은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사실은 창업자가 세 명이 아니라 지금 공동 창업자 이 부부 두 명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네 명이었다. 슐츠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그래서 근데 슐츠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게 빈센트와 같이 해서 이 두 부부와 싸웠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 파이네트워크의 엔지니어링 담당 임원으로 나와 근무를 하는데 절대 표면에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 그런 거를 이제 GitHub에서 확인을 다 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독일 사람인가 보네요. 저 내용이 보니까 뭐 다스티 이런 거 나오고 보니까 자이트 자이너 뭐 우물아우토도 있고 독일 유튜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무튼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 사람이 영상을 올린 거를 닥터 알트코인이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내용인 즉슨 이제 그렇지만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가장 핵심되는 것만 제가 일정 부분 했는데 파이네트워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이나 의사소통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상장을 하고 그러면은 마이 KYC도 그렇고 마이그레이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 갖고 뭐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펀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벤처 펀드를 파이 재단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재단은 소유자가 없는 거 아니냐. 비영리 단체 아니냐. 비영리 단체에서 벤처를 한다라는 게 뭐가 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냥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에서 뭐 누구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벤처 펀드는 그야말로 창투사인데 비영리 조직에서 창투사를 운영한다. 그것도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암호화폐 기준으로도 굉장히 의심스럽다. 불분명하다. 물론 암호화폐 기준으로 볼 때도 다른 암호화폐로 볼 때도 의심스럽다. 뭐 이더리움 재단이나 뭐 무슨 재단, 그 재단에서 무슨 돈 되는 펀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거죠.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은 비영리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파이네트워크에 관련된 불투명한 부분이 대부분 돈과 관련돼 있더라. 파이네트워크가 1999년, 2020년에 처음에 투자한 사람이 누구였냐? 투자자가 누구냐? 니콜라스 부부, 니네 둘이냐? 그리고 니네들은 이 파이에 대한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거냐? 안 그러면 토큰도 관련돼 있는 거냐? 주식은 없고 20%만 갖는다는 소리냐? 안 그러면 이게 어떤 주식을 소유한 상태로 코인을 만든 거냐? 그 다음에 뭐 울루 벤처스 무슨 벤처스에서 펀딩을 했는데 그 모금 라운드가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혹시 장외 시장에서 파이코인을 판매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느냐? 이런 소리도 있는데 오버 더 카운터 OTC에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파이코인에 대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얘기는 전부 돈과 관련된 얘기다. 그래서 정말로 당신네들이 그렇게 합법적인 암호화폐, 투명한 암호화폐, 널리 쓰이는 암호화폐에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에 좀 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분이 뭐 이렇게 꼭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라고 한 7시간 전에 닥터 알트코인이 올렸고 그 전에 닥터 알트코인이 또 올린 거는 요 밑에 거 요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 여정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현재 파이오니어의 99%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단지 이 파이 가격이 올라서 자기네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했던 유일한 암호화폐다. 이것도 비트코인처럼 된다. 이것도 이더리움 언제 100불 간다, 1000불 간다, 3000불 간다. 막 이러면서 왔다. 그런데 파이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적어도 1년 이상 1달러 이하에 머물면서 자기가 보기에 앞으로 1년 이상 1달러 이하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이 6년 동안 기다린 끝에 받은 파이를 다 팔고 그게 기관들 손에 들어가고 큰 손들 손에 들어갈 거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말은 너무나 슬프게도 파이코인에도 유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거를 코어 팀도 보고 코칼리스도 보고 청대아팡도 좀 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분도 루에이스님인가요? 분명 누군가는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예, 모아가고 있죠. 뭐 이렇게 대량 보유자 수량 증가하는 거죠. 원래 이게 2년 내로 다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단 한 명이 파이코인 2억 5천만 개를 샀다. 그래서 지갑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뭐 파이스캔 들어가면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 사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2억 5천만 개를 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분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파이코인이 지금 2019년도 20년 사이에 80만 달러를 먼저 모금을 했는데 그런 것도 왜 투명하게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2017년도에 그러니까 암호화폐 포럼에 니콜라스 박사가 나갔나 봐요. 패널에 들어가 가지고 ICO에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보다 코인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 코어 팀 니네 부부들 주식도 갖고 있는 거냐, 코인도 갖고 있는 거냐. 안 그러면 주식만 갖고 있고 코인 시장에 그 20%가 그 코어 팀 전체 그 직원을 위해서 갖고 있겠다는 거냐. 이런 것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 파이 재단이 잘 모르겠지만 혹시 케이만 제도에 있는 파이 네트워크랑 같은 회사, 케이만 제도는 돈 세탁할 때도 많이 쓰이고 조세 회피 구역이거든요. 분명하진 않지만 내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분명하진 않지만 혹시 그거 거기다가 해놓고 만드는 거 아니냐. 니네 투명성 얘기하고 물론 이제 대주주인 소셜 체인은 캘리포니아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케이만 제도에 가면 파이 네트워크라는 그런 법인이 하나 있다. 혹시 거기서 코인을 사고 팔고 혹은 거기서 벤처스를 만든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너무 간단하게 보자면 파이코인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드는 거지만 뭐 니네도 그냥 스텔라 코인 갖고 만드는 거 아니냐. 심하게 얘기하면 스텔라의 그 포크 해갖고 만드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물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 KYC 물론 니네는 아는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니네 파이 네트워크 니네는 초당 70만 건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초당 7만 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스텔라는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스텔라는 초당 수천 개밖에 안 되는데 파이 네트워크는 초당 7만 개를 할 수 있다고 보고는 했는데 그거 맞냐? 근데 왜 그러냐면 니네 노드 운영한 거 보니까 현재 블록체인에 28개의 노드하고
세계 검증자 노드가 있는데 세계 검증자 노드는 전부 니네 코어팀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정말로 니네가 그렇게 초당 스텔라와는 수천 개인데 니네는 7만 개 할 수 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그게 정말 그러냐. 라고 이제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뭐 다른 암호화폐 바이낸스니 코인베이스니 우리는 저도 이제 KYB 때문에 걔네들이 통과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혹시 니네가 이거 그러니까 초당 7천 개 스텔라 코인으로 했는데 거기는 초당 수천 개밖에 안 되는데 니네는 초당 7만 개가 된다고? 그러면 거래소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증빙 자료를 못 내니까 니네 대형 거래소에는 상장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문도 내는 거죠. 물론 비난을 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이에서 KYC를 파이 네트워크 자체 KYC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엄청난 광고하는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 암호화폐에 나오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다른 조직과 공유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하잖아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및 기업 계열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파이가 KYC라는 그 엄청난 걸 해갖고 파이 네트워크가 제휴한 제3자에게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래, 좋다. 그런데 왜 이런 거를 명확히 안 하느냐.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 이제 앱이 약 한 7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KYC 솔루션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렇게 뭐 그래서 보통 니네와 관련된 거는 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 벤처수 1억 불 한다 그랬는데 파운데이션 통해서 설립됐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백서에 분명히 파이 파운데이션은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파이 파운데이션의 법적 주체는 케이만 제도에 있는 파이 커뮤니티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같은 회사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랑은 이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올렸던 영상 중에 투명하지만 돈과 관련된 거를 투명하게 다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거래소에서 초당 거래하는 게 7만 건이야?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거지. 돈 갖고는 문제를 안 삼죠. 그거는 어디나. 그러면서 이제 요즘 가격 저렇게 이렇게 맨날 매집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좀 아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좀 공부하다가 보면 이런 걸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72억 개가 채굴되어서 지금 이전됐는데 파이스캔 들어가 보면 여태까지 이제 채굴에 할당된 이 72억 개만 해도 원래 이제 1000억 개 중에서 650억 개가 이제 그 채굴이 되는 거잖아요. 650억 개가 채굴이 되는 건데 가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채굴되어 이전된 거는 72억 개다. 72억 개다. 근데 30억 개는 코어팀이 각 재단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72억 개 중에서 한 20억 개는 잔금 해제가 이제 되고 해제가 됐는데 30억 개 넘는 코인은
재단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을 한 5불까지는 자기가 이 사람이 보기에 5불까지는 그냥 파이 재단에서 생각하는 대로 가격을 평준화시키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확 내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요 시장 가격을 시장을 조성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막 떨어지지도 않고 막 올라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닥터 알트코인 같은 사람이 생각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고 닥터 알트코인은 이분 거를 이제 보기 전에 저거를 올렸지만 닥터 우리 보고 꼭 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좀 기다려야 된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 상장은 했지만 준비가 안 됐다. 앱도 한 70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는 사람들은 사서 모으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다 팔아버리니까 알면 안 팔을 텐데 모르면 지겨워서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알아라. 그래서 저도 영상 이거를 좀 한번 봐보십시오. 한 20분인데 뭐 얼핏 보기에는 다 나쁜 얘기만 막 욕하는 얘기만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한 3만 명도 안 봤더라. 3만 명이나 봤네요. 많이 봤네. 20시간 동안. 감사합니다.